그래서 두 국가의 아까와 이제 차이나 US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1만 5천을 3천으로 나눠주면 105 정도 되고요. 두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비율은 105.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은 가장 빈곤한 5개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의 105배 정도 된다. 100배가 넘는 거죠. 1인당 GDP도 비율을 계산해 보면 110배 정도 됩니다.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로그를 취해서 비율을 계산해 보면 여기다 자연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면 4.66 여기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4.70 정도의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자본 스탁의 비율 자연로그를 취하고요. 여기다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겠죠. 3분의 1 해주면 우리가 어떤 값을 얻냐면 바로 1.55의 값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 4.70은 그대로 써주고요. 자, 생산성 차이가 얼마만큼인가 두 값의 차이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앞으로 넘어가진 않고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값의 차이가 3.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1.55, 생산성 차이가 3.15고요. 이 둘의 합이 바로 1인당 GDP의 차이 로그 값 4.70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전체 GDP 차이에 얼마만큼이 되는지 비율로 계산해 보면 1.55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것입니다. 1.5를 4.70으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표시해 보면 3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7%. 그래서 정리해 보면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는 전체 1인당 GDP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략 3분의 1 정도의 역할을 하고 생산성 차이가 나머지 3분의 2 정도를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 차이나의 경우에는 이게 뭐 4분의 1보다 작았고 이게 4분의 1보다 작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4분의 3 정도 됐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US 차이나가 비교적 생산성의 차이가 크게 나온 거고 보통은 1인당 GDP의 차이는 대략 생산성의 차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3분의 2 정도가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3분의 1 정도가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한국이 정말 이런 수준의 GDP를 우리가 꾸준히 성장을 해서 더 좋은 국가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해서 1인당 GDP가 정말 뭐 7만 달러, 8만 달러 수준에 이제 도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우리 목표가 있다면 목표가 당연히 있죠, 그렇죠? 이런 목표가 있다면 사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인당 자본 스탁도 중요합니다. 3분의 1.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생산성의 차이고, 그러니까 한국의 생산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이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더 높아진다면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소득 수준에 비교적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은 생산성의 차이이고 물론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대략 기여도는 3분의 1, 3분의 2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산성의 차이는 이제 어디에서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첫 번째가 인적 자본이고 휴먼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생산 모형에서 K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1인당 자본 스탁 이걸 우리가 보통 피지컬 캐피탈이라고 부르고 뭐 산업 자본, 물적 자본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자본 있죠. 공장, 머신, 기계, 설비, 무슨 뭐 도구들, 컴퓨터 뭐 이런 것들입니다. 피지컬 캐피탈이고 휴먼 캐피탈은 사실 이거와 대립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인적 자본은 사람에게 체화되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교육 수준이라든가 혹은 숙련 정도, 스킬이라든가 어떤 기술, 뭐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고요. 기술. 세 번째는 제도, 인스티튜션. 이걸 우리가 뭐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소셜 캐피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일단 저는 이런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제도에 대한 또
역할을 비교적 크게 봐왔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제도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이 비교적 효율적인 국가에서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국가의 생산성이 낮다면 그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거시경제학의 연구 성과들이 이쪽에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국가의 생산성 차이가 나타나는 건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물론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만 빼내고 나서 나머지 차이가 다 생산성의 차이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생산성 차이가 큰 것이 아니냐. 인적 자본의 차이도 보고 기술의 차이도 보고 제도의 차이도 우리가 다 뽑아내면 생산성 차이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3분의 1은 자본 스탁의 차이이고 3분의 1은 생산성 차이라고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다 안 봤잖아요. 이런 거 다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3분의 2 중에서 교육 수준의 차이를 빼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기술의 차이 또 빼내요. 그럼 또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제도의 차이 또 빼내요. 그럼 또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연구의 결과는 생산성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산성의 차이는 큰데, 그 생산성의 차이 가운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생산성의 차이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 한 10년, 15년 사이에 거시경제학자들이 이제 발견해낸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마지막에 제가 간단하게 또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자, 생산성 차이는 인적 자본에서 비롯되는데,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 자본인 피지컬 캐피탈에 대응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랜 시간 축적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교육 혹은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총칭하는 것이고, 보통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교육 수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측정을 해서 국가 간의 이러한 차이를 이제 인적 자본의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정 가능한 교육 연수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걸 우리가 years of schooling이라고 하고요. 한 국가 내의 그 개별 경제 주체들의 교육 연수는 또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교육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평균 교육 연수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average years of school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의 규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변수이고,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교육 연수를 어떤 국가는 7년이고 예를 들면 어떤 국가는 14년이라고 한번 해보죠. 7년 교육을 받은 컨트리가 있고 평균 교육 수준이 14년인 국가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둘의 소득 격차가 2배일까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2배라고 해서 교육 연수가 2배라고 해서 소득이 2배 늘어난다라고 이제 우리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소득과 연결을 시키냐면, 대학 교육을 1년 더 받을 경우에 소득이 7% 정도 상승한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국가 사이의 교육 연수의 차이가 7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략 7%를 곱합니다. 사실 교육 연수가 2배니까 소득이 2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연수가 7년 차이가 나고 그 7년에다가 대략 7%를 곱해서 49%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컨트리 1의 교육 연수가 7년일 때 7년 교육받은 사람의 소득이 $1라고 했을 때, 컨트리 2의 14년 받은 교육받은 사람의 소득이 $2가 아니고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49% 더 높으니까 이 사람의 소득은 대략 $1.5 정도 된다. 그러니까 50%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컨트리 2의 소득은 $1.5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